인천이 아시아 최고 공항이라고요? 그건 여행객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28년 경력의 공항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놀라운 기록을 세우자 전문가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직접 방문한 한 미국인의 고백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CBS 계열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 라이브의 스튜디오.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오늘 뗐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LAX,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28년간 운영 총괄 디렉터로 재직하셨고, 현재는 미국 교통부 산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다니엘 카터십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짧게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 반듯하게 맨 타이,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꼿꼿한 자세. 58세 다니엘 카터. 2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항을 운영해온 남자였습니다. LAX를 세계 3위 허브 공항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미국 공항업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해외 벤치마킹 후보에 아시아 공항들이 올라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아시아 최고 공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다니엘이 잠깐 입술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네다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은 스카이트랙스로부터 5성급 인증을 받은 공항입니다. 청결도, 동선 설계, 직원 서비스 응대 수준. 제가 28년간 전 세계 수십 개 공항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만 운영 완성도 면에서 하네다를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그때 앵커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트랙스 최신 순위를 보면 인천공항이 2위, 하네다가 3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교통부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톰 웨슬리. 스카이트랙스는 일반 여행객 설문입니다. 공항이 얼마나 예쁘냐, 면세점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런 걸 묻는 거죠. 저희는 실물을 봅니다. 소화물 처리 효율, 시스템 안정성, 운항 정시율. 그 기준으로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네다입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숫자 게임과 실무는 다릅니다. 인천은 외관이 화려한 공항입니다. 하지만 운영 시스템의 완성도는 하네다가 위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공항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다니엘의 사무실에 서류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교통부 공문이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공항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JFK, LAX, 오헤어. 미국을 대표하는 공항들이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매년 수화물 분실, 연착, 서비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미국의 공항들은 이미 세계 순위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고 미국에 이식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수석 컨설턴트로 다니엘이 선임됐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후보 공항 목록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도쿄 하네다, 그리고 인천. 다니엘은 목록을 훑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천은 빼죠. 하네다로 충분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프로젝트 조건이 아시아 2개국 이상 현지 방문이야. 국회 예산심의 통과할 때 명시된 조건이라 건드릴 수가 없어. 인천 그냥 하루 들렀다 오면 돼. 보고서 결론은 어차피 하네다야. 다니엘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하네다는 진짜 목적지, 인천은 서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경유지. 다니엘에게 인천행 비행기표는 그냥 일정표 한 칸을 채우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형식적인 경유지 하나가 28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은.
인천행 비행기 탑승 시각까지 남은 시간 40분. 다니엘은 탑승구 앞 대기 공간 창가 의자에 앉아 서류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운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초안. 2달간 직접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하네다를 직접 방문하기도 전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 이 두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네다에 관한 자료는 풍부했고 다니엘은 그 숫자 하나하나를 자신의 28년 경험과 대조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수화물 처리 오류율 0.0009%. 다니엘이 잠깐 멈췄습니다. LAX의 수화물 오류율은 0.08%였습니다. 이미 미국 공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네다는 그것보다 90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다니엘은 여백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입국 심사 평균 대기 시간 8분. 또 멈췄습니다. JFK는 피크타임 기준 평균 45분이었습니다. 8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설계, 인력 배치, 시스템 연동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나올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보고서 여백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입국 동선, 하네다 모델 적용 우선 검토. 읽을수록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하네다였습니다. 그때 주머니가 진동했습니다. 톰 웨슬리. 다니엘, 곧 타? 10분 후 탑승입니다. 빠르게 정리하자. 인천은 하루면 충분해. 터미널 한 바퀴 돌고 공항 측 담당자 미팅 30분. 보고서에 현지 방문 완료 한 줄 들어가면 우리 할 일은 끝이야. 괜히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마. 나중에 인천 측에서 계속 연락 오면 귀찮아져. 다니엘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하네다야. 다음 달 하네다 방문 일정 확정되면 바로 연락할게.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니엘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승 연결 성공률 99.3%. 그는 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다가 안쪽 깊숙이 꽂혀있는 얇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기본 현황 자료. 누군가 형식상 챙겨준 서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그냥 뒀습니다.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창가 자리. 안전벨트를 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 스카이라인이 활주로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8년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저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그는 LAX를 세계 3위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 위에 하네다 보고서를 올려놓고 다시 펼쳤습니다. 인천 자료는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LA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풍경을 잠깐 바라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굳이 인천이야? 딱히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14시간의 비행 동안 그는 하네다 보고서만 읽었습니다. 인천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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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미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각 오후 4시였습니다. 다니엘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자켓을 여몄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게 28년간 그가 유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일정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터미널 둘러보기, 내일 오전 공항 담당자 미팅 30분, 내일 오후 출국. 샷에 8시간도 안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공간이 넓었습니다. 그냥 넓은 게 아니었습니다. LAX 입국장과 비교하면 다니엘은 그 생각을 잠깐 멈췄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다니엘 앞에 6명이 있었는데 그가 시계를 꺼내 초침을 확인하는 사이에 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확인, 삑! 통과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10백 탈초였습니다. LAX에서 그가 직접 진두지휘에서 만든
입국 심사 시스템. 픽타임 기준 평균 대기 시간 45분. 비피크 타임에도 최소 15분은 잡아야 했습니다. 47초. 그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사람들이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입국 심사 47초. 확인 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피크타임 여부 불명. 단순 비교 불가.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건 전문가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승객이 적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닫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다니엘의 눈이 자연스럽게 공항 내부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병이었습니다. 28년간 몸에 밴 습관. 어느 공항에 가든 그는 무의식적으로 동선을 읽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위치, 바닥의 유도선, 사람들의 이동 흐름. 공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좋으면 사람들이 헤매지 않습니다. 설계가 나쁘면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다니엘은 걸으면서 표지판을 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 크기가 컸습니다. 색상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 환승, 출구 화살표. 방향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물 수취대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표지판만 따라왔을 뿐인데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LAX에서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장면을 매일 봤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을 씨름했는데 끝내 완전히 잡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동선 설계 표지판 체계, 색상, 크기, 언어, 구성 검토 필요, 그리고 또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메모를 2번째 꺼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둘러보러 온 공항에서 그는 메모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냥 꼼꼼한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수화물 수취대에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LED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그가 탄 항공편 번호와 함께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 벨트 도착 예정 시각 4분 후. 다니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화물이 언제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려라가 아니라 몇 분 후에 나오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승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8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녔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광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7분 후. 그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분 58초 후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벨트 위로 나오는 짐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장을 꺼내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다니엘은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47초. 동선 표지판, 수화물 예측 시스템. 3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애써 정리하려 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승객이 적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표지판은 돈만 있으면 어느 공항이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화물 예측 시스템은 그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2달간 쌓아온 결론이 흔들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번 내린 판단을 쉽게 바꾸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해달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공항 1층 환전소 앞을 지나가다 다니엘의 발이 멈췄습니다. 환전소 바로 옆에 교통카드 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심칩 판매 부스, 그 옆에 공항버스 안내 키오스크, 그 옆에 지하철 노선도 4가지가 일렬로 붙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배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공항에서 나가려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돈, 교통카드, 통신, 이동수단. 그 4가지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LAX에서는 환전소가 터미널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유심칩은 편의점에서 팔았습니다.
버스 정보는 출구 나가서 안내 직원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처음 오는 여행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출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걸 다니엘은 매일 봤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도착 편의시설, 환전, 교통카드, 통신, 교통안내, 원스톱 배치, 동선 효율 극대화. 메모를 적으면서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런 배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자의 첫 번째 불안이 뭔지, 공항에서 나가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군. 그때였습니다. 다니엘 옆으로 60대쯤 돼 보이는 서양인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가 손가락으로 교통카드 발급기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영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카드 2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카드를 받아들고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직원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LAX에서는 처음 온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을 늘려봤습니다. 표지판을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혼란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저 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메모장을 꺼낸 게 오늘만 벌써 5번째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둘러보러 온 공항에서 다니엘은 메모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펼쳤습니다. 다국어 키오스크. 직원 개입 없이 완결. 시스템 자기 완결성 검토. 적고 나서 그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요청하는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꽂혀있던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기본 현황 자료. 비행기 안에서 끝내 꺼내지 않았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화물 및 탑재율 100만 개당 2개. 세계 공항 평균 69개. 그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범한 개당 2개. LAX는 100만 개당 800개였습니다. 그것도 미국 공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2개였습니다. 다니엘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틀린 자료일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식 기관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메모장으로 향했습니다. 수화물 및 탑재율 100만 개당 2개. 세계 평균 69개. 출처 확인 필요. 사실이라면. 그는 거기서 펜을 멈췄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라고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 뒤에 올 말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캐리어를 다시 잡았습니다. 공항 출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인천 자료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꺼낼 생각조차 없었던 그 파일이. 공항 내부를 걷기로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캐리어를 보관소에 맡기고 메모장과 파일만 들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한에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천 파일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비교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이라도 비교 자료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스스로에게 한 설명이었습니다. 제일터미널 중앙홀. 다니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채광창을 통해 늦은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크다는 느낌보다 압박감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LAX 터미널은 이용객이 많아지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벽에 기대고 바닥에 앉고 통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같은 수의 사람이 있어도 막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동 동선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공간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는 한해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해다 터미널 면적, 인천 터미널 면적,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인천이 컸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크다고 쾌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잠깐 보고서를 내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중앙홀을 지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한쪽 공간에 전통 한옥 지붕 형태의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자기 체험 부스, 그 너머로 한국 전통악기가 전시된 공간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안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공항은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 받고 게이트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28년간 그가 공함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철학이었습니다. 효율, 정확, 신속.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한 여성이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안에 다니엘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문화체험 공간, 터미널 내부 운영, 대기시간 활용 콘텐츠. 적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공함을 목적지로 만드는 개념. 하네다에도 골목과 비교 필요. 하네다에도 에도 골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하네다의 강점 중 하나로 보고서에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곳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하네다에도 골목은 식당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공간이었습니다. 인천의 이것은 체험이었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가 공항에서 이미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니엘은 한복을 입은 여성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즐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냅존이 이어졌습니다. 침대형 의자가 놓여 있고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공간을 걸으면서 하네다 보고서와 인천 파일을 번갈아 봤습니다. 항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승 편의시설, 하네다와 인천, 문화 콘텐츠, 하네다와 인천, 수면 공간, 하네다와 인천. 체크하면 할수록 인천이 앞서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파일을 나란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ACI 평가 항목을 찾았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전 세계 380개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 일반 여행객 설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운영 전반을 종합평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1위, 2023년 평가 복귀 후 2년 연속 올해 공항상 수상, 고객 경험 인증 5단계, 전 세계 공항 최초 4년 연속 획득. 하네다는 몇 단계였습니다. 다니엘은 파일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네다의 ACI 고객 경험 인증 단계가 파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인증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인천보다 낮은 단계였거나. 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여성, 냅존에서 눈을 감은 남자, 도서관 앞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교통카드를 들고 출구로 향하는 부부.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맘인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메모장으로 향했습니다.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입국 심사 47초, 동선 설계, 수화물 예측 시스템, 원스톱 편의시설, 문화체험 공간, 냅존, ACI, 12년 연속 1위. 그는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네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디교표, 첫 번째 항목, 입국 심사 효율. 하네다 옆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옆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수화물 처리 오류율. 하네다, 인천. 세 번째 항목, 편의시설 완성도. 하네다, 인천. 네 번째 항목, 문화 콘텐츠. 하네다,
인천. 다섯 번째 항목, ACI 평가. 하네다 옆에 펜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빈칸을 바라봤습니다. 채울 숫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교표를 덮었습니다. 하네다 보고서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그가 추구해온 공항의 이상, 효율적이고 직관적이고 사람이 편한 공간,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에다가 앞선 항목이 없다. 펜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다니엘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공항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움직이기 전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적은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입국 심사 47초, 동선 설계, 수화물 예측 시스템, 원스톱 편의시설, 문화체험, 냅존, ACI 취비년 연속 1위. 한에다가 앞선 항목이 없다. 읽으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형식적으로 들르려던 공항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다 본 게 아니야. 내일 담당자 미팅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확인해야 해. 숫자는 언제든 포장될 수 있어. 그게 지금 그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호텔은 공항 바로 연결된 건물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다니엘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적은 메모들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및 탑재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 자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수치였습니다. 범한 개당 2개, 세계 공항 평균 69개, 상위 1%. 파일에서 봤던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는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ACI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인천 12년 연속 1위, 2023년 복귀 후 2년 연속 수상, 고객 경험 인증 5단계, 세계 최초 4년 연속.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노트북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네다를 검색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세계 3위, 합성급 인증,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훌륭한 공항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CI 고객 경험 인증 5단계는 없었습니다. 수화물 및 탑재율 비교 수치도 없었습니다. 수화물 수취 시간, 실시간 안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야경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니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팅 시작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시 터미널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못 본 구역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공항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은 아침에 가장 솔직합니다. 이른 시간, 청소가 막 끝난 직후 하루의 첫 비행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공항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준비가 안 된 공항은 아침부터 삐걱거립니다. 동선이 막히고 직원들이 허둥대고 시스템이 뒤처집니다. 다니엘은 28년간 LAX의 아침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침이 진짜라는 것을. 그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항은 달랐습니다. 어제 오후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른 국제선 승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 때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직원들이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줄이 길어지기 전에 레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다니엘이 보기엔 후자였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보안 검색대 앞을 바라봤습니다. LAX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구간이었습니다. 피크타임이 되면 보안 검색대 앞줄이 터미널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레인을 늘리면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인력을 늘리면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그 딜레마를 28년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피크타임 대응, 레인 탄력 운영, 직원 자율 판단 시스템 가능성. 적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동안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걸어 다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팅 장소로 이동하면서 다니엘은 공항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쳤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직원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직원이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바로 옆 데스크에서는 일본어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중국어. 다니엘은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LAX에서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는 늘 부족했습니다. 예산 문제이기도 했고 채용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번역기 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리는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게 공항의 첫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공함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국어 인력 배치, 체계적 운영 가능성, 채용 구조 확인 필요, 인천공항 운영팀 미팅룸. 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 3명이 앉았습니다. 공항 운영팀장, 시설 담당 부장, 서비스 기획 과장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저희 공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항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팀장이 잠깐 눈을 빛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니엘은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할지, 전문가답게 중립적으로 말할지. 그는 테이블 위에 메모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득 찬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니엘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수화물 및 합자율 100만 개당 2개. 이 수치 어떻게 유지합니까? 미팅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은 받아 적었습니다. 1줄, 2줄, 3줄. 메모가 쌓여갔습니다. 형식적으로 30분만 앉아있으려던 미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미팅룸을 나온 건 오후 10시였습니다. 2시간짜리 미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30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복도를 걸으면서 메모장을 봤습니다. 앞면이 가득 찼습니다. 뒷면까지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적힌 메모장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및 합재율 100만 개당 2개. 스마트 파인더 시스템. 2017년 세계 최초 개발. 컨베이어 벨트 진동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 LAX는 고장이 나면 수리했습니다. 인천은 고장이 나기 전에 잡았습니다. 수화물 수출 시간, 실시간 안내, 빅데이터 기반, 항공편 운항 정보와 과거 데이터를 결합해 승객이 짐을 찾는 시간을 사전에 예측. 세계 어느 공항에도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CI 고객 경험 인증 5단계, 세계 최초. 4년 연속. 심사 항목만 수백 개. 그것을 4년 내내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크타임 보안 검색, 탄력 운영, 직원 자율 판단,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대기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직원이 자동으로 레인을 추가 개방하도록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훈련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시스템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짐 콜린스, 28년지기. 현재 JFK 공항 운영 부총괄. 다니엘이 LAX에 있을 때 함께 수화물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얘기라면 누구보다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다니엘, 인천 갔다 오는 거 아니었어? 벌써 끝났어? 아직 여기. 아직? 오늘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다니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 나 틀렸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한 해다. 짐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니엘이 메모장을 폈습니다. 수화물 및 합재율. 인천이 100만 개당 2개야. 세계 평균이 69개인데 JFK는 얼마야? 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 바로 말하기 좀. 한에다도 이 수치 없어. 내가 다 찾아봤어. 다니엘, 스카이트랙스 3이잖아, 한에다가. 스카이트랙스는 여행객 설문이야. 우리가 톰한테 한 말이 맞아. 근데 짐, 그게 문제야. 실무 기준으로 봐도 인천이 앞서.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직접 걸어다니면서 봤어. 입국 심사 47초. 수화물 수취 시간 실시간 예측. 세계 최초야 이거. 다국어 인력 배치. 피크타임 탄력 운영. ACI 12년 연속 1위. 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다 공식 자료야? 전부 확인했어.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다니엘이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에다가 앞선 항목이 없다. 그 한 줄이 보였습니다. 보고서 결론을 바꿔야 해. 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톰이 가만히 있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28년간 이 일을 한 이유가 뭔지는 알아. 맞는 걸 맞다고 하려고 한 거야.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 다니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바로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다니엘, 미팅 끝났어? 출국 준비해야지. 오후 비행기 아니야? 톰, 보고서 결론을 바꿔야 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인천입니다. 한에다가 아니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니엘, 지금 장난해? 보고서 초안이 한에다로 다 잡혀 있는 거 알잖아. 그 예산 심의도 끝났고 일정도 다 나왔어.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이봐. 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너 거기서 뭘 본 거야? 하루 만에 갑자기 결론을 뒤집어? 우리가 2달 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다니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화물 및 합재율 100만 개당 2개, 세계 평균 69개, ACI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고객 경험 인증 5단계, 세계 최초 4년 연속, 입국 심사 평균 47초, 수화물 수취 시간 실시간 예측 시스템. 세계 어느 공항에도 없는 거예요. 전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톰이 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했습니다. 톰, 우리 프로젝트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국 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최고를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인천이 최고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톰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에다로 간다. 그게 우리 결론이야. 톰. 다니엘. 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넌 컨설턴트야. 결정은 내가 해. 그냥 돌아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니엘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비행기, 그리고 저 멀리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물. 그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틀었습니다. 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수신인. 미국 교통부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담당관. 제목. 벤치마킹 결론 수정 요청. 인천국제공항.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텀을 건너뛰고 직접 담당관에게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상관의 말을 거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또렷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린 뒤에 찾아오는 그 특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국 시간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적이 없었습니다. 메모장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파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공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는 전문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에다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맞대고 웃는 노부부, 캐리어를 끌고 종종 걸음으로 이동하는 젊은 여성, 아빠 손을 잡고 창밖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아이. 아무도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원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긴 줄, 복잡한 동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안내.
다니엘은 28년간 그 피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숫자보다 강한 증거였습니다. 합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은 가방에서 하네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달간 공들여 만든 자료였습니다.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운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초안. 그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하네다 캡. 스카이트랙스 세계 3위. 합성급 인증.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네다는 훌륭한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3위라는 평가는 정당했습니다. 다니엘이 2달간 그 공항을 분석하면서 느낀 감탄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탄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3위는 3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파일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끝내 꺼내지 않았던 형식상 챙겨온 그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빼곡한 메모들이 여백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인천공항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톰 웨슬리. 다니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담당관한테서 연락 왔어.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봤습니다. 보고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어. 공식으로. 다니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톰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네가 보낸 자료들 봤어? 수화물 및 합재율, ACI 평가, 수취 시간 예측 시스템. 다 공식 자료요? 전부 출처 명시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네, 나도 28년 이 일했어. 근데 저 숫자들은 나도 몰랐어. 다니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톰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다시 써야겠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안에 무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2달간 준비한 것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천 자료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니엘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최종 평가. 한 줄, 두 줄, 세 줄.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걸으면서 쌓인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수화물 시스템, 입국 동선, 편의시설, 문화 공간, 직원 운영 방식, ACI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다니엘은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 공항은 효율을 넘어섰다. 공항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곳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 흐르는 사람들, 한복을 입고 웃는 여행자, 짐을 찾고 환하게 웃는 가족, 냅존에서 눈을 감은 남자. 아무도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3개월 후. 미국 CBS 계열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앵커. 같은 자리. 같은 카메라. 다니엘 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미국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벤치마킹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처음 인터뷰에서 하네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다니엘이 잠깐 멈췄습니다. 3개월 전. 같은 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여행객 설문입니다. 추임으로 보면 하네다가 위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공항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순위가 인천 2위, 하네다 3위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숫자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실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가보니까 숫자가 맞았습니다. 추임으로 봐도 인천이 위였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다니엘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수화물 숫자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ACI 12년 연속 1위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47초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공항인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공항은 원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곳입니다. 28년간 저는 그 피로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천은 없앴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LAX를 인천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늦었지만 그 한마디였습니다.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한해달을 선언하던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 인천은 외관이 화려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틀렸다고 인정하게 만든 공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가 놀란 인천공항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